옛날에 상여꾼들 있잖아. 네. 상여꾼들은 이제 맨날 남의 집 관을 들고 상여소리를 하면서 움직이셨던 분들은 뭐를 하셨냐면 나뭇가지 있지. 나무 막대기가 나무 젓가락 같은 거를 이렇게 가지고 가셨다가 그걸 부러뜨려서 버리고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하나보살입니다. 선생님 왜 그 저번 편에서 네. 그 운세 말씀하실 때 그 특히나 개띠분들이 그렇죠. 이 상가집에 좀 가지 않기를 또 권장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진짜 좀 상가집에 좀 가면 특별히 안 되는 혹시 다른 띠들도 좀 있을까? 네, 있죠. 이 상문부정이라는 게 정말로 무섭습니다, 여러분. 상갓집이나 장례식장에서 묻어나오는 그 나쁜 기운을 뜻하는 건데요. 네네. 이 상문부정을 주의하셔야 되는 띠가 있으세요. 그게 무슨 띠냐면 범띠, 개띠. 올해 범띠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상충, 네. 상문이 조금은 많이 끼는 해운년이세요. 또 개띠 같은 경우에는 사주, 올해 운기를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조객상이 드는 해운년이에요. 조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가까운 친인척을 상을 치르든 아니면 내 식구를 조금은 상을 치렀을 때 그런 문상객에 있어서의 맞는 살을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 말이 있잖아. 상가집 갔다 와서 괜히 아파. 근데 네. 병원에 가도 변명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 조객살이 들었다, 상문살이 들었다. 근데 올해 해운년 자체가 범띠하고 개띠가 그런 살들이 조금은 이용을 하는 해운년이기 때문에 특히나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상문부정을 주의해야 하는 나이가 있으세요. 네. 범띠나 개띠라고 하더라도 범띠 같은 경우에는 35, 또 47, 또 개띠 같은 경우에는 39, 또 쉬운 하나. 이 나이들은 조금은 조심을 하셔야지 되실 것 같으시고요.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되는 띠가 있습니다. 쥐띠해잖아요. 그쵸. 경자년. 근데 쥐하고는 상충이 닿는 해가 말이야. 말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말띠들도 올해 좌우충으로 들어서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을 하셔야 되실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서로 대립이 되는 그 오행이 네네. 부딪혀서 충돌을 하면 깨지겠지. 그쵸. 그러니까 그런 기운 자체가 움직여졌을 때 살이 튄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조심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상문이라는 것 자체가 몇 년 동안 집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사고라든지 아니면 몸을 아프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뭔지 모르게 우리 상가집 갔다 오다가 갑자기 주당 맞아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 네. 그러니까 무섭게는 죽음에 이르기도 하기도 해요. 이 상문부정이 들어온 경우에는 사자, 귀신, 이 살이 따르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래버리면 사실 돈보다도 더 큰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주에 구성이 좋은데 승진이 안 되는 거야. 네. 올해 분명히 승진이거든? 근데 다 됐다고 했어. 근데 마지막에 가서 미끄러져. 이 징상문이 끼면 사고수가 따라들을 수가 있어요. 사자가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조심을 해주셔야지 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상문이 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리가 맑지가 않아요. 비행기를 장시간 타면 우리가 머리가 막 묵직하고 압이 차이는 것처럼 네, 맞아요. 머리 자체가 띵하고 뭔가가 현기증이 돌고 안 그러면 머리가 막 무거워. 두통이 안 가라앉고 눈을 뜨면 머리가 막 쿡쿡쿡 하는 것 같고 묵직한 사람들. 그리고 이 백회 있잖아. 네네. 여기가 꼭 빨래를 따듯이 이렇게 압이 이렇게 쪼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으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한 사람 어떤 사람은 그게 타는 사람들 중에 하나는 눈에 꼭 뭐가 끼는 것 같이 안개가 끼어 있듯이 뿌연 사람도 있고 네. 양어깨가 무겁고 가슴과 가슴 사이 명치 있는 데가 항상 뭔가가 밥을 먹어도 체증이 있는 것처럼 안 내려가시는 분들이 있어. 내가 관짝에 들어가 누워있는 것처럼 병든 닭새끼 마냥 늘어지시는 분들도 있지요. 이런 부분들은 상문이 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몇 년 동안 혈을 타고 계속 누르면 진짜로 나중에는 그게 혈이 튀고 우열이 뭉쳐버리면 문제가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병원에 가도 이유가 없어. 근데 난 몸이 자꾸 끓이고 뭔가가 안 좋아. 그러면 꼭 가까운 곳에 가셔서 여쭤보시는 게 그것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조심을 하고 피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실 것 같으세요. 근데 사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맞지 않으려고 하면 예방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굵은 소금을 조금은 갖고 가든지 아니면 네. 팥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뿌리고 오지 않습니까? 음. 근데 그것도 사실적으로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고 그렇게 네. 함으로 인해서 좀 괜찮은 사람들도 있기는 한데요. 네. 옛날에 상여꾼들 있잖아. 네. 상여꾼들은 이제 맨날 남의 집 관을 들고 상여소리를 하면서 움직이셨던 분들은 뭐를 하셨냐면 나뭇가지 있지. 나무 막대기가 나무 젓가락 같은 거를 이렇게 가지고 가셨다가 그걸 부러뜨려서 버리고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내가 그런 거는 어디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여러분들이 뭔가를 깜빡했어. 굵은 소금이나 팥이나 이런 건 뭐 시장 가서 사야 되고 많이 팔지를 않고 네네. 조금씩 사기에는 힘들잖아요. 네네. 나무젓가락 하나를 꼭 주머니에 넣어갖고 가셨다가 나오시면서 그걸 부러뜨려서 버려주시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기도 하실 것 같아요. 또 상가집을 가지 말아야 되거나 이렇게 해서 들어가셨을 때 뭘 아무것도 준비를 못하고 그냥 들어갔어. 네네. 그랬을 때는 사실적으로 먼저 조문하는 데를 먼저 들어가지 말고 화장실부터 들어서 손부터 닦든지 아니면 소변을 보든 대변을 보든 화장실부터 들어갔다가 조문하는 대로 들어가시는 거로 권하기도 합니다. 근데 좀 피해 주셔야 되시는 분들은 사실적으로 좀 피해 주시는 게 맞겠죠. 이게 되로 맞으면 제일 무서운 게 상문이야. 진을 치고 있으면 몸이 진짜로 아파. 어떠신 분이 있는데 남편하고 이제 부부가 같이 온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눈이 심리가 들어갔어. 잠을 못 주무신대. 그리고 입맛이 없대. 네. 밥을 못 먹어. 그리고 계속 늘어지는 거야. 그리고 체한 거는 아니야. 위내시경을 해도 말짱하고 다 괜찮은데 여기가 어떻게 돼버릴 것 같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엄마가 계속 그러다가 보니까 한 1년 이상이 그러다가 보니까 조미 먹은 데다가 비포 애프터 사진을 놓고 봤을 때 한 10몇 킬로가 빠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젊은 사람이 상가집을 갔다 왔네요. 이제 그랬더니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근데 그분이야말로 상문살을 맞은 거예요. 근데 뭐 별 난리를 다 폈는데도 안 됐대.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거를 간단하게 이제 해결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 엄마가 하시는 말이 그날 이제 일을 다 끝내고 밥맛이 너무 꿀맛인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뭔지 모르게 몸이 막 너무 맑아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의학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진짜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왜냐면 옛날 할머니들이 그래서 지혜로웠다니까. 뭐 이렇게 아기가 아픈데 막 울어. 아기가 집안에서 계속 울으면 집안에 우환이 끓잖아. 네. 근데 아기들은 허공을 쳐다봐도 까르륵 할 때도 있지만 사실적으로 막 으아 하고 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아기한테 정말로 잘하고 막 그래 막 이렇게 하는데도 울어. 그럼 그 사람의 기분이 안 좋다라는 거거든. 아기가 그리고 계속 자지를 않고 울으면 집안에 뭔가에 운기가 있다라는 거라 할머니들이 막 이렇게 뭐를 이렇게 뭐 된장을 풀어서 어떻게 한다든지 박바가지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깨버린다든지 이런 거 자체가 사실적으로 옛날 어르신들이 뭐 글씨도 모르고 그러시지만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이들도 울음이 그치고 뭐 음식 잘 먹고 탈났던 사람이 따도 안 됐던 부분들이 좀 괜찮아지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